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각종 여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바둑이 김경수에 대한 바둑이. 복권, 예, 바둑이지 뭐 멍멍이, 댕댕이, 개. 근데 예, 야, 뭐 그런 얘기는 뭐 우리 품격 있는 우리 그냥 바둑이라고 할게요. 예, 멸콩 TV에서 사실 이런 것이 야권 분열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거꾸로 여권에서 오히려 분열의 목소리가 지금 불꽃이 튄다라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한마디로 바둑이 김경수 복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입장, 예.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동향, 예.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봐야 되죠. 일단 그 국민의힘 내부와 용산의 입장, 그리고 그 기존의 김경수가 이런 그 본인의 사면에 대한 입장, 그런 입장 자체가 어땠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2022년 김경수가 사면됐죠. 특별 사면을 받았는데 특별 사면 중에 이제 자녀 형량을 줄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5개월 줄여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사면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그렇죠. 한동훈 이렇게 예. 됐었죠. 그때 사면이 됐고 지금 이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은 여러분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2년 뒤 지방선거, 3년 뒤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일단 아니 저런 여론 조작 한 저런 중대 사범을 민주주의 파괴한 국사범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여론 조작한 사범을 복권해줘도 되나? 예. 뭐 사면은 뭐 어차피 5개월 정도밖에 자녀 수감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사면은 좀 이해한다 하더라도 복권까지 해주면 되는가? 예. 이런 주장이 있죠. 그래서 이 정치를 보는 입장에서 정치는 공정해야 되고 사회 정의를 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한 분들은 한동훈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죠. 다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사면 복권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렇죠. 헌법상 권한이죠. 헌법상 권한, 이거 사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야, 이게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요. 그럼요. 국회의장도 안 되고 대법원장도 안 되고. 예. 이걸 약간 이런 정치적 행위의 일종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외곽에서 입을 대는 건 조금 무리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들이 지금 충돌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간단히 김경수가 지금 뭐 댓글에도 벌써 이미 골프 여왕님부터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김경수가 지난번에 사면 받았을 때 뭐라고 했느냐. 받고 싶은 선물을 억지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사면 거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통합은 우격 다짐이나 일방 통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걸 국민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인간한테 사면을 넘어 복권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자세에 좀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사면을 하면 정말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사죄를 하고 또 보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거 그렇게 나오면 되겠어요. 그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거 복권시켜야 되나 이런 여론이 또 만들게 되잖아요. 이것도 곤란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면 복권 권한을 지금 행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나오면 이거 아주 곤란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저도 새벽에 한 5시쯤 일어나면은 전국 서울에 있는 주요 신문과 함께 전국에 있는 유력 지역 일간지 사설을 쭉 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PK 지역 부산 지역에 있는 언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 좀 우호적인 정책이 있을 때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글들이 많이 오는데 의외로 이번 같은 경우에 부산일보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 권한은 맞지만 이런 사면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대구에 있는 대구 매일신문 같은 경우에 국사법으로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선거에 여론 조작했는 사람은 영구히 선거권,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경한 논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도 비슷한 입장인데, 그 세계일보와 그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사설을 통해서 그 반송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 김경수의 복권, 이거는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결이 다르게 이렇게 되면은 특히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4차 윤한 갈등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윤한 갈등이 이어지면은 앞으로 이 한 목소리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곤란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논조를 지금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언론 지역마다도 이게 언론 자체에 대해서 언론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은 그 스탠스가 상당히 복잡하고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윤 대통령이 결정을 했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에서 어떤 그 반대하는 의견은 낼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강하게 해서 이런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 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풍 대기자님의 어떤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의 영역이 있고 또 사법의 영역이 있고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시민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 의견들이 지금 뒤죽박죽 이렇게 표출되면서 이거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치평론서 중에 유명한 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목이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게 아니고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이 정치평론 책 중에 이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승자의 역사다 뭐 이런 비슷한 거네요. 즉 두꺼운 책 아니니까 네. 얇은 책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행위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댓글에도 좀 올려주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눈치챘잖아요. 김경수를 풀어주면 2년 뒤 지방선거 또는 3년 뒤 대선에 나올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 내부에 쉽게 이야기하면 대권 후보들이 다변화되겠죠. 그죠? 그럼 민주당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에 후보들이 갈라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전력이 좀 약화될 거 아닙니까? 이걸 노리는 대통령의 신의 한 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반면 이 김경수 천하의 이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이걸 어떻게 풀어주나? 이 사회 정의 차원에서 이게 맞지 않다. 공정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지금 서로 간에 마찰음을 내는데 저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가 잘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잘 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한 명의 복권되는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또는 대통령실과 약간의 의견 혼선 정도로 있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 쪽에 떨어진 폭탄이라고 하면 저기는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쪽에서 경수야 내가 네 복권 시켜 달라고 몇 번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또. 그러니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거예요. 그동안 이 복권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맞아요. 이 시점에서 제가 한 가지 일단 우리 의견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재명의 태도를 지금 여기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했더니만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하는 이런 맨날 얘기하는 것이 살아 숨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 그런 아니 평을 지금 듣고 있는데 이재명 김경수 똑같아요. 네. 김경수는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지난번 2년 전에 한동훈 심사위원장이 사면 올려줬을 때 예. 정말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거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네.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지금 이게 잘 봐야 돼요. 이재명이가 김경수 복권을 윤 대통령한테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여당 쪽에서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사실 이재명의 간교한 술책인 거예요. 그렇지. 그거를 나는 김경수 복권 반대한 거 없어. 김경수 복권 내가 건의했어 라고 하면서 친문 친노 세력에 대한 그렇지. 러브콜과 함께 그렇지. 그것을 통해 가지고 거꾸로 여권
대통령실과 지금 그 한동훈 이 국민의힘을 갈라치기 하는 그 전략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이가 진짜 이 사실을 말했는지 여부에 대한 팩트를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관계가 거짓말이라는 걸 밝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 예정자가 그동안 김경수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이분 좀 복권을 시켜주세요. 사면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이거.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 시기에 김경수 복권을 결정을 아직 내린 건 아닙니다. 이제 13일 날 보고가 들어가고 이제 결정이 나면 15일 날 발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셈법은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다각도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평론서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한번 이 책을 한번 봐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레마 로고스님, 국민 민심을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레마 로고스, 아마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그 창세기 첫 그 구절이 말씀이 로고스인 것이고,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그 레마라고 해서 결국 말씀이란 뜻인 것 같은데,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또 우리 새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글 쓰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댓글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여당 쪽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와 함께 국민들은 적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는 이런 무도한 사람에 대한 복권은 반대한다라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지금 아주 팽팽하게 맞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내일 지금 8월 13일이면은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아마 8월 14일 날, 8월 15일은 이제 뭐 공휴일이니까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의견은 정말 다르지만 서로 의견 조율하는 것이 또 어떤 절차 아니겠습니까? 어떤 당은 국민의 의견을 지금 또 용산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고, 용산은 용산대로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또 국민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인 결정하는 그 모습,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군말 없이 그거에 대해서 서포팅 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실제 지난 그 7.23 선거 때도 국민의 눈높이라든가 어떤 당정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낙선하신 분들한테도 한동훈 그 대표 도와주세요라고 했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그런 모습이 이번 중요합니다. 사안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런 게 외부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안타깝고 야권으로부터 이 공격받는 빌미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이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원래 시끄러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공산당 시끄럽습니까? 공산당은 내부에서 절대 시끄럽지 않아요. 그 전체주의 정당은 수뇌부에서 지령 내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지금 약간 민주당이 그런 전체주의 정당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거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혀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은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시끄럽다가도 결정이 나면, 예를 들자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황 대표 당대표 체제로 가는 거죠. 네. 거기에 이의를 달면 안 됩니다. 결정이 나면. 이번에 또 김경수 복권이나 뭐 조윤선 또 누구죠? 원세훈 예, 등등 원세훈.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예. 여기에서 복권자 사면자가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따라서 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성도 안 하고 오히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이런 무도한 자를 정치권에 복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은 반대입니다. 괘씸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그 홈페이지에 이거 반대한다는 댓글이 6,000개 이상 달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유우파 국민들의 상당히, 말이 6,000개지 6,000개 한번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바둑이 진짜 말은 바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정권을 빼앗아갔는데 일조했는 인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요즘 피꺽속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 당시 뜻인데. 사실은 이 드루킹 사건이 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예. 뭐 심상정 뭐 이렇게 대권 후보 나왔을 때 예. 안철수와 문재인이 거의 38%좀 팽팽하게 그때 갔었거든요. 예. 근데 이 드루킹 사건, 이 드루킹 조직들이 가동되면서 안철수를 그때 MB의 아바타다 이렇게 공격하면서 안철수가 무너지게 되는. 예. 그래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본인은 아예 반대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우리 시원성님 또 너무 감사하게도 또 슈퍼챗 정말 뜨거운 열정의 색깔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원칙을 가지고 끌어가시는 모습이 참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지금 자꾸 비대위원장이 입이 하도 많아요. 한동훈 대표 아마 본인이 기소하고 또 처벌되고 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는 거 사실은 딸떠름한 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또한 법조인의 감각으로서는 그게 맞지 않거든요. 근데 또 윤 대통령의 또 결단 이런 것은 우리가 헌법관에 의할 때 결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단을 일단 하고 최종적인 결정이 있으면은 어쨌든 의견은 모으되 최종적인 결정이 있으면은 또 물론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자유우파의 어떤 여론 그리고 한동훈 그 대표의 여론을 받아서 뭐 김경수 이번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또 마치 국민의힘에서 확실하게 뭘 어떤 그 의견을 밝힌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지 공식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없다는 것도 일단 네, 아시는 것. 그 한동훈 당대표가 이번에 본인의 뜻을 본인이 직접 발언한 건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뭐 관계자를 통해서 이런 좀 반대 의견이 있다고 흘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내일 잘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야권에 떡을 줄 때는 사실은 그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공님처럼 이게 바둑이는 매기 효과는 있지 큰 정치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하고 피터 장님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의 복권도 바랍니다. 사실은 김경수는 친도 적자예요. 사실 여기 그 드루킹으로 해서 깜빵 안 갔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당 대표가 돼 있고 대권 후보가 됐을 만큼 민주당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사람을 살려주면서 국민의힘에는 조윤선 그냥 물론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서 그렇게 큰 대권 후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복권이라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대가적 관계가 어느 정도는 성립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한쪽에만 떡 주고 우리한테는 그냥 콩고물만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우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고심에 찬 결단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정말 적지 않다는 것을 넘어서 많은 비판이 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꼭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복권은 언제 될지. 야, 그래요. 사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을 위해서 복권을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그 검찰총장 신임 검찰총장 후보 심우정 후보 알고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서초동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신임 검찰총장 후보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 대표의 역학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심우정 검찰총장 예정자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어르신들이 그 뿌리가 충남이잖아요. 그 아마 충남 연기 쪽 그쪽일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심우정 씨도 아버지가 심대평 씨잖아요. 심대평. 네. 충남이 배출한 아주 대표적인 정치. 대표적인 정치. 네. 그래서 아마 장남이. 아마 충청 출신이라는 거 예. 좀 신뢰를 많이 가지게 됐지 않았나. 네. 근데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분이 이제 특수통이라든지 뭐 공안 강력통은 아니고 기획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발언이나 이런 것도
주변에 이 상처를 많이 주지 않고 본인의 본업인 이 검찰 기획통을 아하. 업무를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아하.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분을 좀 지명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커리어도 좋고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넘어서 검찰청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소청만으로 지금 만든다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 속에서 검찰총장으로서 2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막중합니다. 막중하죠. 근데 참고로 심우정 저랑 동갑입니다. 저는 그동안 뭐 했나 싶어요. 아니 중요한 일 하고 계신데요. 뭐.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 신임 검찰총장 후보 기획통이죠. 검찰에서 대검에서도 그렇고 법무부에서도 참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그 법무부에 있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그 징계 어떤 처분에 대해서 거부해서 사실상 그런 처분으로부터 배제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네. 세월이 지나고 또 검찰총장 후보까지 지금 또 돌아오는 컴백하는 권토 중뇌의 이런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고 검찰이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 또 심대평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충청 분이죠. 그렇죠. 충청도 분이시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님도 충청도 대번 우리 댓글에서 조치원 딱 이렇게 연기 조치원 연기 딱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또 충청도에서도 좋고 큰 인물이 나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이 뭐 핫바지 충청도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충청도의 어떤 그런 가 커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분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참 힘들었겠죠. 그렇죠. 2년 동안 참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부터 힘들었던 점이 많았을 거예요. 네. 자, 하지만 이제 떠나는 마당에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점이 있잖아요. 가령 뭐 이재명 관련 수사라든지 그 주변에 대한 수사 또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수사 이런 것들을 좀 더 좀 세게 해줬으면 하는 국민 민심이 큽니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 기획통이라고 하시는 우리 심우정 검찰총장 신임 지명자께서 잘 담아서 국민들의 어떤 이런 여론과 민심을 잘 풀어주었으면 하는 게 큰 바람으로 지금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산 거사 문재인이 잡아놓고 이재명이 깜빵 보내면은 심우정 충청도에서 또 대통령 난다. 뭐 이런 댓글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단합이란 글 써주신 분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둑이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백인 백가쟁명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결단 그에 따르는 뭐 정치적 후폭풍 또한 사실 윤 대통령께서 온전히 지려고 하십니다. 윤 대통령의 심모 원려 어떻게 보면 깊은 뜻을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도 국민들의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는 점을 정말 오늘 내일 좀 깊이 고려하셔서 결정 내리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에 따르는 또 우리 많은 자유우파의 분들이 좀 아쉽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어쨌든 지지하고 국민들이 또 윤 대통령을 지지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게 사실 굉장히 지금 뭐 시끄럽죠. 시끄럽다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당이 여러 가지 막 질문들 기자들이 질문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그 첫 번째 들려드릴 게 김경수 복권 문제예요. 사실 이게 사면 복권은 뭐 늘 저도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고 대통령이 결정도 하고 오롯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비판에 대해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문제이다라고는 하지만 또 정치인이라는 게 당이라는 게 당원들의 목소리를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원 게시판 보셨죠?
안 봤는데. 당원 개표가 전 들어가 봤어요. 아, 예. 제가 이틀 전에 정말 6,000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반대죠. 네.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어떤 뭐 인을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아니라 어쨌든 당원들의 상당수가 반성을 안 하는 사람한테 왜 혜택을 줘야 되냐. 이게 네, 특혜잖아요. 저한테도 문자로는 네. 지역의 그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반대다라는 음. 그런 문자가 많이 저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쨌든 뭐 말이 없는 뒷말이 없는 사면 복권은 없어요. 네, 정치인을 선택하거나 경제인을 선택할 때 일반 생활 그 민생 그 이 특사는 말이 없지만 그러나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늘 말이 많아요. 예.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막 당원 게시판을 뒤덮고 이거는 좀 굉장히 예외였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호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까지 시끄럽냐. 이것은 과거에 이제 사면 복권을 받는 정치인들은 대부분 네. 이제 흘러가는 물들이에요. 이제 끝난 분들 이제 더 이상 뭐 아유 저분 이제 뭐 이제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그 마무리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다음에 대선 주자가 혹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거물이 이렇게 사면 복권 받는 것은 제 기억엔 처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봤었던 것 중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일극 아버지가 계시지만 네. 이분이 워낙 지금 그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다음에 누구야? 아무도 없는데? 음. 근데 이제 거기 김경수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면 저렇게 반성도 안 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복권을 시켜서 대선 주자 반열에 올려줘도 되나? 라는 것에 대한 상식적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시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김경수 복권이라는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예. 그 복권 해줘도 되는 건가 이런 사람을?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통합과 또 이제 비슷한 범죄,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형평성, 그다음에 원래는 사실은 2022년 12월 사면 때 복권까지 해줄 계획이었는데 총선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그 우려,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복권은 늦춘 것 뿐이고 예정돼 있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납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국 이제 그 모든 것을 판단해서 대통령의 권한과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시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옳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대표가 그걸 반대한다라는 그 기사를 조선일보에서 토요일날 일면 토부로 봤을 때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여당 대표가 이걸 대통령의 권한인데 네.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는 것도 네네. 처음 보는 일이고 네. 그래서 사실 전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또 들어보니까 법무장관일 때도 사면을 반대했었고 네네. 그리고 그 전에 결정되기 전까지도 대통령실의 반대 의사, 반대 여론을 계속 물밑에서 전달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다. 그렇지 이제 여당 대표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역사의 기록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고 뭐 당정이 항상 한 목소리로 일사불란하게 나갈 필요는 저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께서는 그런 판단에서 대국적인 판단하셨지만 역사에 그때 여당 대표는 이러이러한 차원에서 법치와 공정 차원에서 반대했다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게 이거야. 지금 가슴을 졸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현기환, 조윤성, 원세훈 이분들은 가슴을 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거 아닐까요?
그분들의 당위성이 설득이 되면 아유 그래 김경수 해줘도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이 사람들 고생도 많이 하고 네, 뭐 네. 억울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 벌써 4명이나 그 복권 시켜주는데 아 균형도 맞춰줘야지. 그러면 아 김경수 사면 미리 해줬겠다. 복권 시켜주자. 이렇게 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난 대통령실이. 네네네. 응? 근데 지금 이쪽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잖아요. 언급을. 네네. 근데 이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아니었나요? 대통령이 보기에. 또 타이밍이 또 그래. 오늘 지금 MB 만나는 날이죠. 예. 이명박 대통령 처음으로 초대해서 한다며요. 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이랑 만나서 아유 내일이면 원정 국정원장 풀려납니다. 예. 아니, 덕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플랜이 있었지 않았는가. 네네. 그렇다면 내가 아쉬워하는 건 좀 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빌드업이 좀 필요했다. 근데 지금 저는 대통령실이 좀 아쉬운 건 뭐냐면 뚝 던져놓고 의도자 반응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반응이 안 나오니까 당황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실의 판단은 그 부분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현재 여권 인사들을 사면복권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자신이 수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대입부 네네. 결자 해지 예. 차원도 있지. 예. 자신이 조윤선이나 혹은 뭐 또 김관진 이번엔 미리 이미 사면복권했지만 네. 뭐 댓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사했던 사람이고 네. 또 댓글 사건으로 유명해졌잖아요. 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가 네, 사실 맞습니다. 댓글 사건이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음. 예, 그러고 보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 같은데 김경수 전 지사도 그러니까 균형 차원에서 뭐 통합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조윤선, 현기환 뭐 이분들은 원세훈 그분들은 이제 퇴장하시는 분들이고 그렇지 정치를 할 사람이 있다라고 예. 안 느껴지는 예, 거지. 이 사람은 다시 라이징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잠재력과 이제 여건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복권을 해주는 게 맞나에 대해서 생각보다 더 저는 이게 그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우리 MZ 세대들도 그렇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그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정치평론 하시는 네. 우리 대변인답게 예. 실제로 김경수가 만약에 진짜 복권을 내일 한다고 치면 네.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와 PK의 맹주가 돼갖고 이재명이 과 대항을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완전히 대체제로서 민주당 휘어잡을 거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전 대표가 건재하다면 저는 큰 변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매우 심각해져서 당원들도 막 동요하고 그랬을 때 김경수가 그것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워낙 그 심각한 이분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사법 뭐라고 해야 되나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대법원이 이 사람은 이제 중한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 범죄라는 것이 뭐 과거처럼 예컨대 안희정이라든가 대선 자금 누군가 해야 되는 굳은 일인데 안희정이 그거를 총대 메고 했었다. 그런 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매크로를 돌려서 무려 댓글 8,800만 개를 조작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었던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잖아요. 드루킹 가서 시연하는 거 다 지켜보고 그래놓고 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지금까지도 아니라고 하고 근데 이런 사람을 과연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로 인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가능성은 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될 경우에 최대 수혜자는 김동연 지사일 거라고 생각해요. 아 경기도? 네. 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던 개딸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만약에 낙마한다. 그러면 거기서 부상하는 사람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뭔데? 그래서 저는 김동연 지사가 좀 어려운 입지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재명이 낙마했을 때 대체제로 튀어나왔을 때 근데 여기에 완충제가 하나 제가 볼 땐 생겼어요. 김경수. 이 사람은 친문 친노의 뭐 말하자면 적자 그리고 이재명이 없어졌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력으로 나오는데 미움을
오히려 독차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김경수가. 그랬을 때 김동연 지사는 그런 완충제를 가지고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개딸들이 김경수는 미워서 안 돼. 근데 그럼 어떻게 누구라도 찾아야지.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김동연 지사가 되거나 아니면 뭐 야권 인사들 중에는 유시민 거론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유시민, 뭐 김동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김경수 지사가 저는 대통령 후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뭐 전제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대표 될 거니까 10월 리스크 뭐 법정 구속이 된다든지 또 10월 리스크를 끝나더라도 일단 그 다음 재판 2개가 있고 또는 1심이 끝나니까 2심, 3심 선거법은 또 빨리빨리 해야 되는 해야 되니까 이런 리스크들이 쌓여갈 때 그 피로도 그러니까 당원들의 피로도가 어느 쪽으로 몰리느냐 뭐 이런 예상이라 그건 뭐 또 나중에 또 얘기해도 될 것 같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자, 박지원 의원의 얘기가 사실은 참 그래요. 어떤 거냐면 윤 대통령이 공작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때 내가 대권가대 걸림돌을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김경수의 복권을 안 해주니까 당신을 위해서 안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했다라고 하면서 공작 정치다라고 얘기는 박지원이라는 사람만큼 공작 정치를 그러니까 이걸 자기가 공작 정치를 해봤으니까 공작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프리즘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행동하는 사고하는 양식을 그 방식을 자기의 이제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지지하는 분도 있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 굵게 행동하는 분이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재명 전 대표라는 전과 사범의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내가 이거는 제거해 줄 테니까 당신 정정 내가 제거해 줄 테니까 대신 이런 거 협조해 주시오. 이런 협잡을 한다? 저는 그것은 가능성 0%인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한 3년 남았는데 사실 지금 그 표현 기가 막히다. 지금까지 그 표현을 내가 왜 안 썼지? 그건 협잡이다. 무슨 협상이 아니라 협잡이다. 라고 표현하신 게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건 협잡이다. 그런 일은요. 제가 보기에는 영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넷플릭스 드라마. 현실 정치에서 우리나라에서도요. 과거 아주 옛날에 정치가 좀 후진적일 때도 그런 정도의 협잡은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지금 아주 후진국들 정치에서도 그런 정도의 그런 거래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은 모든 대화가 다 공개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비공개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서로 간의 어떤 신뢰가 가능할까요? 윤 대통령이야말로 사실 그 후보 시절부터 다 당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서로 이야기한 거 막 녹취하고 막 그래서 그 처음에 그렇게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다고 정치가 이런 거냐 어떻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게 바로바로 공개되는 게 정치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도 그 신빙성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또 호대명에게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진실 공방을 벌입니다. 내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부 다 이미 복권을 요청을 했다. 근데 그 경로는 얘기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이것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그렇다면 진즉의 장경태 최고나 이현주 최고위원 후보 같은 경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왜냐하면 지금 하는 거 무슨 문제가 있다는 둥 하면서 굉장히 복권을 안 바라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정성호 의원도 그랬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러면 자기의 그 어버이의 뜻이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할 만큼 확고하다면 당연히 전부 다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다 환영의 뜻을 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특사 사면과 복권이라는 것은 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8.15 때도 하고 뭐 연말에도 하고 네네네.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항상 그때 이제 우선순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번에는 여권에서는 누구 거론되고 네. 야권에서는 누굴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우선순위는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 입장에서 그런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물어왔거나 대통령실에서 물밑에서 또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전달할 때 김경수란 이름을 빼놓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빼놓으면 그건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본인한테. 그렇죠. 그때 그것도 안 했어. 이재명 네. 대표가 아예 김경수 이름도 안 넣었어.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형식적으로는 어딘가에는 넣었을 거예요. 근데 진정성에 대한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네. 야, 너 저기 이종근 그 선배 너 잘 알잖아. 내가 뭐 좀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좀 얘기 좀 해줘라고 저한테 부탁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제가 이제 그분의 말을 진짜 들어주고 싶으면 그러면 우리 이종근 선배님한테 찾아가서 기니 뭐 밥이라도 먹든지 하면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아니면 전화 통화로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하든지. 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뭐 형식적으로 애매하게 문자 한 번 정도 보내든지 아니면 이종근 선배님을 아는 누구한테 그 이종근 선배한테 좀 이런 얘기 좀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든지 흔적만 남길 거란 얘기죠. 흔적만. 왜냐하면 나는 이제 면피는 해야 되니까 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 아마도 저는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김경수 지사 복권 요청했지 요런 그 흔적 그건 남겨놔야 나중에 면피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 수준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래 놓고 우리는 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일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저도 드는 게 만약에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주장하듯이 나는 경쟁자가 많은 게 좋다라고 얘기했다며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박용진이라든지 뭐 전해철이라든지 임종석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차없이 잘라버릴 수가 있나. 도리어 김대중 대통령처럼 정대철 의원이라든지 김상현 의원이라든지 당내 자기와 어쨌든 맞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지를 늘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판은 이렇게 좀 공천을 주자라고 스스로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 망정 아예 잘라버린 사람이 네, 김경수 복권을 뭐 얘기하고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네. 다 판단하시거든요.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께서 어떤 마음인지 김경수 전 지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네. 그거 이제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 뭐 이게 시끄러운데 그것도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실 거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지금 이게 정봉주의 마음은 무엇이고 이재명의 마음은 무엇이고 이런 거를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그 우리 주민들한테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핵심을 딱 찔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얘기하면은 지금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뭔가를 해안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런 맞아요. 마음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네. 저기 댓글 보면 네. 이게 너무 통찰력이 뛰어난 분들 맞습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탁탁탁탁 얘기하는데 말씀하셨던 것 그냥 이양하셨으니까 하죠. 정봉주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뜻밖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예 대놓고 이재명 대표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서울밖에 안 남았는데 뭐 네. 자기가 이제 1등 하기는 어려운 거고 5등 안에만 드는데 서울 내가 뭐 조금 반기를 든다고 해서 이게 지금까지 쌓여왔던 게 갑자기 서울에서 다 망가뜨려? 그건 아닐 거야.
라는 판단으로 한번 맞다이를 한다. 아니면 아니 이재명 대표를 늘 나는 정말 칭송을 해갖고 어버이라고 생각한다. 나 억울하다. 나야말로 개딸들한테 정말 호소할 수 있다. 라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진짜 뜻밖이에요. 무슨 머리? 이재명 파리, 명파리 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든 뭘 할 거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1번에서 나온 거고. 1번. 2번이 아니라 1번. 그 얘기는 나는 내 길 갈 거야 그래도라는 게 어차피 5등 안에는 들겠지라는 이제 그래도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네. 나는 내 길을 가서 이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깔려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순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보험은 들어있죠. 이게 3등으로 되는 거하고 5등으로 턱걸이 되는 거하고 그 완전히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가능성이 그렇죠. 전혀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이재명을 그래도 도우려는 거지. 그런 자락은 이제 깔아놓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 그렇죠. 고도의 그러면 저기네. 이 적당히 나는 이재명 대표가 정말 훌륭하다. 뭐 다 그런 기절이 다 보험 드는 거고.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믿죠 사람들이. 민주당 개딸과 민주당 당원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다고 해서 그걸 믿어주겠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도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내 노선을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너무 완전히 이제 등 돌리지는 않는 정도 그런 스탠스를 뭐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5등 안에 든다고 치자고요. 네. 뭐 2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봉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뭐 5위 이렇게 떨어질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워낙에 또 낙곰수 시절부터 인지도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개딸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민주당의 기존 당원들 속에서 정봉주야말로 제대로 싸울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생각들. 정청래 응원하고 최민희 응원하는 거랑 비슷하게 팬덤이 어느 정도 있다고 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최고위원 들어갔어. 그러면 명파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누굴 얘기하고 누구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인 미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분이 무슨 대선에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없겠죠? 없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내가 최고위원회 회의 들어가서 정청래나 다른 그 최고위원들처럼 이명박이라는 이재명 전 대표의 그러니까 뭐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그냥 뒷받침만 해주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게 하지는 않을 성정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좌충우돌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 뭔가 그 노이즈를 일으키겠죠. 그러면서 그걸로 주목받고 또 나름대로의 지분을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어떤 균열이 생긴다. 이재명 체제 균열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발언권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만 저는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젊은이들이 MZ세대들이 파리올림픽 가서 하는 저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 인류예요. 세계 인류. 근데 그런 나라에 지금 제1당의 최고위원회 정봉주 같은 분이 저분이 우리 휴전선에서 나라 지키다가 발목을 잃은 우리 장병들을 그렇게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불과 몇 년 전에 했었던 사람이 그리고 온갖 막말들 뭐 다 열거할 수도 없을 정도 아닙니까? 조계종에 대해서 막말하다가 그거 사과 기자회견하다가 또 그 자리에서도 여신도 폭행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이런 뭐 상식적으로 보면요 이런 분은 동장도 하기 어려워요. 그 동해 수치 아닙니까? 그런 분이 동장 나온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분이 최고위원회의에 들어간다. 제1당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반명이고 뭐 비명이고 다 떠나서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봤더니
발목질의 얘기가 올림픽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생각해봤더니 왜 문재인 대통령의 치적이라고 자기가 얘기하는 게 평창올림픽이잖아요. 그 평창올림픽을 그때 당시에 이 두 방송에서 자랑하면서 그 DMZ 관광을 시키자.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에 오는 사람들 전부 다 DMZ 관광을 시키자. 이런 식으로 막 그 이야기를 띄워가면서 나온 이야기가 DMZ 관광하다가 외국 그 관광객이 만약에 지뢰를 밟으면 목발을 선물하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아,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발언이 얼마나 극악한 상상력을 이 사람이 동원을 했는가 알 수가 있고, 사실 그 지뢰라는 건 유엔에서 가장 추악한 전쟁이다,殺伤 무기다라고 해서 지뢰와 관련된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제3세계에 뿌려진 지뢰들 제거하는 캠페인이나 또는 지뢰를 제거하는 캠페인 또는 지뢰를 사용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유엔이 대대적으로 벌인 게 사실 아이들이 당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지뢰 때문에 그 마을과 뛰노는 아이들 뭐 이런서 우리가 언급을 회피해야 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사실 지뢰인데 네. 그렇게 표현한 정도의 의식 수준 또 인권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열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국민들이 보고서 귀감으로 삼을 수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이 보면서 아 그렇지 이제 저것이 국가에 말하자면 국격을 대변하는 그런 이제 언행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당도 물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전 대표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나 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나 또 정봉주 후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그 품격, 이런 언행, 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길래 저런 말들이 저렇게 나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 창피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자, 오늘 이런 호준석 대변인을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좀 관통하는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정치라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 정치를 늘 이렇게 혐오하고 정치를 필요로 하면서 또 정치를 진짜 바꾸려는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치를 바꾼다는 건 최소한 진영을 떠나서 이런 식의 정치적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배제해야 된다.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저도 그래서 이제 대변인에 이번에 8개월 됐는데요. 대변인 된 지가 네네. 8개월 동안 그 3번 임명이 됐어요. 자꾸 대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하면 할수록 이게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거구나. 특히 이제 대변인이라는 역할이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품격을 지키고 한 번 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상대를 비판할 때도 비판받는 사람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비판하는 게 그래야지 이게 우리 사회 수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한 말 쓴다고 해서 좋은 비판이 저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필리버스터 할 때 강남이 지역구인 저희 당의 박수민 의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의 이제 요체는 제가 보니까 첫째는 품격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탄탄한 논리고요. 논리와 지식이 이제 뒷받침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역지사지 상대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다 억지 쓰는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민주당은 왜 저런 법안을 내놨을까? 뭐 25만 원 법도 그렇고요. 방송사법도 그렇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뭔가는 없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뭐 25만 원법 모두 매우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25만 원법은 반대하지만 그러면 그 기조에 어딘가에는 깔려 있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우리 그 국민들을 돕겠다는 그 마음이 어딘가에 거기에 일단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여당은 어떤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뭔가는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방송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방송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법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한 명분은 국민들이 보기에 공영방송을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 한자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런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안 제시. 그다음에 노란봉투법도 그러면 하청 근로자들 약자인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요렇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라든지 요런 태도가 있어야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시고 또 그 말에 대해서도 좀 무겁게 느끼시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주석 대변인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대변인으로서 또 내가 이렇게 그 패널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일관되게 중심을 잡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생각도 어떤 그러니까 정치 초년병들이 하는 생각은 좀 공격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파이팅 넘치게 해야 되고, 상대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정치 초년생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금배지를 달았을 때 다 행동대원처럼 나서고, 더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품격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호준석의 미래를 제가 늘 기대하는 게 그런 점에서도 기대를 합니다. 일관적이고 품격 있다.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 진정성 그리고 있게. 사람마다 예. 또 자기 또 성격이 있고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역할을 해서 앞에서 막 공격수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그 중간을 좀 보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게 필요하지 않나? 공중전도 필요하고 지성전도 필요한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자, 근데 하나만 더 제가 조금 시간 넘겼는데 정치공학이라는 말은 평론가들이나 혹은 또는 뭐 기자들한테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두 인물을 한번 놓고 보자고요. 누구지? 정봉주와 그 다음에 김경수.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좀 응원하면 이재명을 괴롭힐 수가 있을 거야. 이런 식의 정치공학. 네. 그러니까 김경수의 복권도 사실은 이재명을 일극 체제로 대항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수니까 괜찮아. 또는 정봉주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고위원 되면 이재명 많이 괴롭히겠다. 이런 식의 구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런 마음이 예. 저도 없진 않아요. 있죠. 정봉주 그래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죠. 김경수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전 복권 반대하지만 그렇지만 저는 그런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그것이 퍼블릭 마인드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혹시 나 또는 우리 진영에 혹시 유리할지라도 그렇더라도 정의의 기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공의의 기준. 예, 그것이 우리한테도 저한테도 적용돼야 되고 또 누구에게건 그게 나에게 불리하건 유리하건 간에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그런 퍼블릭 마인드를 갖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가 저는 선진화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한 5분 정도 넘기긴 했는데 사실 그래요. 정치평론을 한답시고 이렇게 공학적인 정말 구도를 생각하고 이 구도가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를 놓고 선거를 때마다 저도 그런 시각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다. 저도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복권을 시켜준다고 대통령 복권을 시켜준다고 한다면 똑같이 적용돼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당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하에 정말 최악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김경수도 복권해 줬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조국도 곧 그럼 풀어줘야 되겠네. 이재명도 곧 풀어줘야 사면해야 되겠네. 다 이렇게 줄줄이 다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준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어떤 공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봉주는 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네. 다음번엔 조금 일찍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날짜도 그렇고요. 호준석 대변인과 아쉽게도
35분 만에 또 이렇게 저 막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호주석 대변인 수고하셨다, 뭐 고맙다 이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애니님과 성돈박님이 아까 이렇게 뭐 후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뒤늦게라도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글피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8월 15일 유경수 여사 서거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네요. 멀콤 TV가 지금 콘서트를 지금 기획을 해서 공감아트홀 신당역에 있습니다. 공감아트홀에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오시면 2시간 동안 토크 콘서트도 하고 또 유경수 여사를 추억하는 그런 그 콘서트가 열리니까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신골드 말씀까지 드릴게요. 저 멸콩 TV로 후원해 주시는 환신바이오가 이번에 계속됩니다. 2+1이고요. 이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영종 작가님 아시죠? 연계 소문을 쓰신 유영종 작가님이 쓰신 건국 대통령 이승만 책을 2권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